고객님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140분 계시고요. 현재 한 15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산이고 수익인데 150억 정도 이제 이 직업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나요? 기본급이 일반 대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한 3배에서 4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면 인센티브를 좀 받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봉과 다 합친 네. 금액의 3배 정도 네, 수익을 네. 내면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쉽지 않겠네요, 진짜. 어느 날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명함을 주고 받았더니 10조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셨던 거. 지금 이제 제 고객이 되셨습니다. 뉴욕 증시 주간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주식을 하시려면 더 재미없고 지루하게 해야 돈을 벌 확률이 높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을 하는데 대충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10분 만에 몇백만 원 벌고 이러니까 되게 막 도파민이 뿜뿜 끊어져 나오고 따라하면 안 되는, 친하신 분들이 정보 좀 달라 이런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를 때 지인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공신력을 가지면서 퍼지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원들이 재테크를 하겠다 하면 어떤 걸 좀 추천하세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장 많이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혹시 추천하시나요? 또 코멘트 해도 되나요? 시청자분들한테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야라든지 넓게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는 건가요? 예,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근하시네요. 아침 8시에 바로 회의가 시작하거든요. 이 시간도 있다 보니 좀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 PB로 근무하고 있는 34살 남균호라고 합니다. 증권사 PB가 뭐죠? 영어로는 프라이빗 뱅커의 약자인데 쉽게 한글로 말하면은 요즘에 사실 인스타에서 흔히 보이는 뭐 자산관리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액 자산가부터 일반 고객님들까지 고객님들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수단이 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불려주는 분이시네요. 쉽게 말하면 돈 불려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되세요? 영업회의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시 반부터는 장 준비하고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고객님들과의 통화를 하거나 주식 이후에 영업 전화를 한다거나, 오후에는 고객님과의 이제 점심 식사가 있고 그 이후에는 외근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좀 빠르신 게 주식시장 개장 시간 때문에 빠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앞에 뭐 회의도 들어가야 하고 생각할 것도 많다 보니 출근은 남들보다는 이른 편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현재 한 140분 정도 계시고요. 네. 현재 한 15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거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좀 열심히 해봐야죠.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8년에 입사해서 만 6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돈이 한 150억 정도 되시잖아요. 네. 이 직업도 그 인센티브 제도가 있나요? 물론 있고요. 기본급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일반 대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 받는 거 플러스 퇴직금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비라고 하거든요. 직접비에 한 3배에서 4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면 인센티브를 좀 받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봉과 다 합친 네. 금액의 3배 정도 네, 수익을 네. 내면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쉽지 않겠네요, 진짜. 예. 엄청난 금액을 영업으로 얻으셔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무기로 어떻게 영업을 해 나가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지 그걸 잘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잡아놓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정말 쉽지 않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출근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좀 출근하세요? 부동산 유튜브를 많이 들어가서 출근하거든요. 고객님들도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10억을 맡겨주셨다 하면 그 이후에 사실은 뭐 부동산은 4, 50억 정도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세제가 뭐 개편됐을 때나 이런 걸 설명해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신뢰도 얻을 수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 어떤 자산이 오르고 어떤 자산이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공부를 하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매매는 하진 않지만 시세 정도는 좀 파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요 건물입니다. 아, 저기 있네요. 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로그인 하게 되면 이게 자산이고 수익인데, 자산은 이제 100만 원 단위입니다. 150억 정도. 요즘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떨어졌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단위라서 2,6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번 달 수익이시네요. 네네. 저기 이제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지키시면은 나오시는 거네요. 그려지잖아요. 이번 달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그러면 만족하시는 수준? 아니요. 화이팅을 더 하셔야 되나요? 네, 화이팅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회의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맡은 섹터에 대해서 차트를 뭐 매일 보면서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 기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인쇄를 해서 밑줄 쳐가면서 보면 머리에 참 잘 들어오기 때문에 뉴욕 증시 주간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이벤트가 많거든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짚어드렸습니다.
어차피 뭐 이자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유진투자증권 남겨도 드립니다. 보통 나이가 있으신 고객님들은 꼭 오실 때 잔고를 확인하는 특성이 있으시거든요. 종이로 딱 봐야 이게 안심이 되시기 때문에. 출력하시는 거구나. 예. 센터에 내방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빈손으로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고 수건이에요, 수건. 뭐 오셨는데 아유 안 해줘 안 줘도 돼. 예. 며느님도 생기시고 어 다 숙제 끝나신 거 아니에요? 지라야? 네. 고객님이랑 미팅은 끝나셨나요? 네, 잘 끝났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새로운 금융상품 좋은 거 있어가지고 안내드리고 가입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 관리도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고객님이랑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식사하면서 듣는 얘기들이 되게 양질의 얘기들이 많아요. 직업이라던가 재산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웬만하면 고객님들은 오프라인으로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보니까 자리에 투자 원칙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붙여놓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주식을 하시려면 더 재미없고 지루하게 해야 돈을 벌 확률이 높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꼭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주식을 하는데 대충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95% 이상은 투자 원칙 없이 좀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투자를 생각하시면 분석이나 전망을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분석이나 전망은 전체 투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에서 90은 이제 마인드나 심리인데, 이 마인드나 심리는 결국에 본인의 투자 원칙이 세워져야지만 안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월 억 버시는 트레이더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10분 만에 몇백만 원 벌고 이러니까 되게 막 도파민이 뿜뿜 끊어져 나오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걸 많이 따라하려고 하세요. 절대 웬만하면 따라하면 안 되는, 그분들이 그냥 잘하시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산을 키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주식을 또 보는 실력도 무조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은 좀 괜찮으신가요? 한 고객이 아들이나 손자분들이 용돈을 가끔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모아서 주식을 매달 사시는 분이 계세요. 아, 할머니가. 진짜요? 예, 수익률이 한 760%. 반도체 대형주가 그 정도 수익이 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저희 회사라서 가능한 것 같고, 왜냐면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 수익률이 나면 빨리 매도를 시키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 매매 수수료가 나와서 어쨌든 회사 수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걸 업으로 하고 계시니까 주위에 친하신 분들이 정보 좀 달라 이런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영화 작전 보시면 초반에 좋은 소스 알려줬다면서 쫙 퍼지잖아요. 근데 저도 초창기에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이제 지인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쫙 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신력을 가지면서 퍼지더라고요. 그쵸, 무조건 믿게 되니까. 예. 그 뒤부터는 절대 지인이나 뭐 부모님이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좀 넘어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재테크 카페나 뭐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 글을 쓰게 되면 제 글을 보고 전문성을 느끼거나 신뢰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회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고객들을 초청을 하면 이미 전문성과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면대면으로 고객을 처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날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명함을 주고 받았더니 알고 보니 그 고객님이 10조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셨던 거예요. 자산운용사의 대표님이셨던 거예요. 당신 글 잘 보고 있다. 예. 실제로 뭐 금융상품 같은 것도 가입해 주시고 지금 이제 제 고객이 되셨습니다. 대리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셔야겠네요. 고객님들의 돈을 관리해 주시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이건 또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이제 제 뭐 주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PB는 크게 흔히 말하는 주식 매매 수익, 브로커리지 수익, 금융상품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 세 가지로 수익 구조가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개는 좀 수익 비중이 적은 대신 이자 수익 비중이 좀 높습니다. 고객님들이 주식 담보대출을 쓰시거나 신용 매수를 했을 때 내는 이자 수익이 좀 있다 보니 덜 브로커리지를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뭐 매매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해서 뭐 수익을 내고 뭐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게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 직업도 약간 정년이 있나요? 장점인데, 본인이 잘하고자 하면 수명이 좀 깁니다. 최근에 입사하신 분도 거의 뭐 환갑이 다 되셨는데, 환갑이 넘었는데 새로 입사하시는 분 대박이네요. 본인만 잘한다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단점은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권유를 해서 가입을 했던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실적 압박도 세시겠네요. 아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그인 하자마자 뭐 실적창이 뜨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성과 평가도 받고 연봉이 또 집계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가 있는 편입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사실 10%, 15% 수익을 내봤자 절대 금액이 작잖아요.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를 빨리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빨리 저축을 해서 이 시드머니에 계속해서 저축을 하고 이 시드머니로는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같이 공이 굴러가는 5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이제 유의미하게 금융투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축을 빨리 해서 이제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고객님을 만나거나 할 때 영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좀 설득하는 포인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고객님들이 PB에게 많이 의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리스크 모든 정보를 오픈해서 고객님한테 신뢰를 얻는다. 결국에는 이제 신뢰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영업에서. 예, 그럼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고객님 계신가요? 그냥 있는 정보를 다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상담 문의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물어보시길래 뭐 대답을 해드렸더니 너에게 하겠다. 저는 뭐 사실 몇천만 원 혹은 1억 이상 정도를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20억 가까이 한 번에 금융상품에 좀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20억을요? 네. 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게 틀리지 않구나 맞구나.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매일매일 시세창을 띄워놓고 어떤 섹터가 오르고 어떤 섹터가 내리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나 계속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런 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대응책까지 마련을 해야 좋은 PB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들 잘 아시는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사실 주가가 되게 안 좋았는데 에스파의 슈퍼노바가 데이트를 쳤잖아요. 그러면서 단기간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걸 좀 듣자마자 아 이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매를 해서 아 진짜요? 예,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분야라든지 넓게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고객이 되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반 회사원들이 재테크를 하겠다 하면 어떤 걸 좀 추천하세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장 많이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투자도 하면서 노후 대비를 하면서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혹시 추천하시나요? 네, 또 코멘트 해도 되나요? 외국 있어가지고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VIP 고객님 만나러 가는 건가요? 예, 그 VIP 고객님이 피부과를 운영하시는데 그분도 저의 고객이시지만 저도 그분의 고객인 상황이라서 이제 고객 관리차 또 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하루 종일 차트랑 전화하시면서 계속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약간 기가 좀 빨릴 것 같아요. 만약에 하락장 같을 때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장 끝나면 저 뻗어 계실 때도 많습니다. 사무실이 엄청 고요한데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모니터 속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게 8월 5일에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재밌긴 했고 이제 말을 제대로 했는지 걱정이 되네요. 이루고 싶으신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좀 매년 좀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저희 증권가 용어 중에 YOY라는 용어가 있어요. Year on Year인데 전년 동기 대비 얼마만큼 성장했냐. 저는 매년 YOY가 플러스인 사람. 영업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영업인들의 고충은 사실 영업인들만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 풀풀 털어버리고 더 잘 될 일만 남으셨기 때문에 화이팅! 오늘의 혹시 수익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 금융상품 확정 지은 거 2건, 위탁 수수료 20만 원 정도? 그게 제 수익이지 않나. 마지막으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와이프한테 이제 지아야 사랑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